네, 안녕하세요. 양일고등학교 교사 최성덕입니다. 저는 이번 한국미술교육 페스티벌 부산대회 수업 사례 나눔 학술 세미나에 팝업 아트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학생 미술 작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는요, 전시 공간이 따로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 학생들과 함께 이제 탐색이라는 거를 주로 해요. 그래서 탐색을 통해서 어디에 전시하면 괜찮을까라고 해서 의견을 많이 모아서 학생들이 이제 어, 그 어떤 탐색을 해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서 서로 회의를 하고 토의를 거쳐서 이렇게 전시를 기획하게 됩니다. 뭐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서부터 작품을 이제 발표하는 어떤 결과까지 그 모든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흐름대로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팝업 아트란 무엇일까라고 하면요, 선생님들은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면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공간, 평면 그림이 입체로 변하면서 반전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미술 작품입니다. 대표적인 전시 사례로 이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2013년 3월 31일부터 5월 19일까지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좀 오래되었죠. 근데 이제 세계 팝업 아트 전시회와 관련된 내용이 유튜버에 다양한 자료가 게재되어 있어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래 링크가 있는데요. 이게 팝업 아트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다양한 어떤 그 자료들이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링크가 필요하신 분께는 바로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팝업 아트라는 거는 이게 잡지나 어떤 광고에서 많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을, 그러니까 늘 우리가 결과로만 이렇게 보지만 이걸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통과 공감이 일어나고 또 어떤 학생 서로 관계에 있어서 이제 존중과 어떤 상호 관계 속에서 어떤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자, 우선 수업을 연구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일단 수업 시간에 늘 꿈나라로 떠나는 어떤 친구들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 창의와 융합 그리고 공공에 대한 내용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미술이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 다양한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 조각의 어떤 권호상 작가의 작품을 직접적으로 만나도 보고 또 전시를 보게 되면서 그 안에서 뭔가 평면으로 입체화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굉장히 신선하고 또 굉장히 자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내용을 교육 방법으로 갖고 가보자라는 내용에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하기 전에 제가 직접 작품 기획서도 작성해 보고요. 그다음 작품도 만들어 보고요. 재료도 직접 한번 찾아보면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표현하면서 어려움이 없는지 그리고 안전이 제일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전에 있어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한 것을 직접 연구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저는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내용처럼 저는 뭐 각종 대회에서 혹은 공모전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협동하고 서로 존중하고 어떤 그 소통하는 관계 속에서 어떤 대학원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말 이 교육적으로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좀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때 이런 협동, 존중, 공감 이런 것들을 좀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늘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팝업 아트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학생들에게 이제 수업으로 지도하게 되는 어떤 방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을 통해서 학생들은요 핵심 역량과 존중을 기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들께서는 이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수업 첫날 저는요 첫 번째 드로잉을 시작합니다. 조형 요소와 원리를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자연스럽게 그리면서 웃으면서 즐기면서 배워가는 어떤 미술 수업을 이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잉 수업으로는요 주로 이제 컨투어 드로잉과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화면 가운데에 미술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모델을 절대 쓰지 않고요. 제가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의자를 놓고 의자 위에 올라가든지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되게 어색합니다. 정말 어색하고 정말 항상 늘 뻘쭘하지만 제가 이제 그 1학년 반이 이제 8개 반이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 매 수업 시간마다 올라가면 굉장히 민망함과 뻘쭘함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즐거움이 생기고 소통이 생기고 또 공감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을 저도 어떻게 보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늘 즐거움을 전 예약합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꼭 학생들에게 공유하고 싶고
또 같이 소통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그게 하나의 어떤 성장 중심이고 배움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흥미롭고 즐겁고 기대되는 미술 수업을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지금 저의 모습을 그린 학생의 어떤 컨투어 드로잉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는 블라인드 컨투어 드로잉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또 이제 저는 수업을 하기 전에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아무래도 학생들의 그 도입 부문에서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일단 먼저 뭔가 이 손을 풀고 머리를 풀고 또 뭔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면서 뭔가 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이 공부할 때도 이 독서실과 도서관이라는 분위기는 누가 만들지 않지만은 서로가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전 그런 데에서 하나의 어떤 미술이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라고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의 순서대로 먼저 보시게 되면요. 오른쪽에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함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표현 주제에 적절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서로의 그림을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건데요. 이건 제가 미술심리 치료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좀 응용한 어떤 교육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에 대한 거를 저는 주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시간은요,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1분 또는 30초 혹은 10초, 20초. 그래서 학생들이 그 촉박한 시간에 뭔가 그려내고 뭔가 서로 잘 그린 그림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그리는 친구들이 저 친구는 잘 그리네, 못 그리네, 거기서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그냥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선으로서 존중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에서 시작해서 땡 하라 땡이라는 하는 순간 다른 방향으로 또 전달하게 됩니다. 서로 친구들은 서로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조금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좀 더 장난스러운 그림도 있고요. 이거는요, 나중에 이 장미셀 바스키아라는 작가의 어떤 수업 사례로 또 이제 연결지어서 또 낙서라는 어떤 그림에 대해서 또 수업을 진행하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전 그림을 꾸며주고요. 마지막에는 말풍선을 가지고서 정말 이 그림에 해당하는 어떤 글씨를 마음껏 글씨를 문구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학생들이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끝으로 다시 그 원래 학생에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사과를 그림을 처음에 누가 그린지는 본인이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누가 뭘 그렸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완성된 그림을 보게 되면서 하나의 어떤 그 미술 작품을 완성하게 됩니다.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같이 공감을 하는 어떤 그런 수업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저는 그림으로 좀 즐거움을 느끼고 서로가 미소를 잃지 말자, 그런 어떤 본인만의 어떤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 이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일반 시민들이 혹은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을 언제부터 결해야 되냐. 바로 이런 데서 이제 어떤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화나 영화나 연예인 이미지를 이제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지금 A부터 E의 학생에서요. 지금 이제 교사가 있는 자리가 있는 곳은 교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학생은 첫 번째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뭐 만약에 유재석 씨를 그리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열심히 그리겠죠. 근데 시간은 1분으로 제한을 둡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B 학생이 그리면요, 이거 어떤 글처럼 이 친구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그렸는지를 모르고 이어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C 학생은 또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근데 시간은 30초로 제한을 둡니다. 그럼 다른 친구들은 엎드려서 대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항상 늘 말하는 게 여러분들은 세계 최초로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라고 하면요, 학생들이 뭐 이렇게 히덕거리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되게 재밌게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지 않고 보여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나중에 자리도 바꿔도 돼요, 선생님. 이렇게 뭐 하면서 내가 앞으로 갈게, 내가 뒤로 갈게.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 학생은요, 어떤 뭐 그림도 못 보고 뭐 화면도 못 봤지만 이 전체적인 학생들이 그린 그림을 통해서 이 결과물로 이제 본인이 글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답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뭐 서로 웃기도 하고요. 뭐 정말 이 미소를 잃는 학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게 아무리 해도 한 10분 정도면은 이 도입 단계에서 굉장히 그 학생들의 흥미를 많이 불러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팝업 아트에 대한 어떤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학생들 한 10분 정도 저와 어떤 흥미로운 수업 주제를 가지고서 그림으로 게임을 한번 하게 되고요. 저는 항상 또 하나의 다른 게 있는데요. 그 미술을 표현을 시작하면요, 선생님이 설명을 5분에서 10분 정도를 하면 그 이후로는 학생들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제 노트북을 가지고서
음악을 듣습니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자유롭게 들어요. 그러면요, 학생들이 이때부터 시작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좀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활동 계획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아이디어 스케치부터 해서 작품 제목, 뭐 이게 다양한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요. 맨 아래는 제가 미술교사 확인란이라고 해서 나는 이런 것을 가지고서 너희들을 평가할 거야라고 하지만 이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여기에서는 좀 한번 노력해보자 서로 이제 표시도 하고 하는데요.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요, 저는 피드백을 3회로 제안을 합니다. 이게 늘 말해주고 늘 뭐 선생님이 도와주면요, 어떻게 보면 그 저 제일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줄탁동시지라는 얘기와 또 낚시를 잡아주는 것이, 그러니까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저는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 한번 힘을 모아서 소통을 하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공동체 생활을 했을 때, 사회생활을 했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정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활동 계획서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요, 지금 학생이 이제 칠판에 적고 있는데요. 조 이름이 뭐 룬 윅부터 해서 쿠르베, 뭐 이제 실내, 에곤 실내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이 교재를 뭐 몇 페이지 보고 뭐 하자 이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그 작품 이름을 가지고서 패러디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작가 이름으로 조 이름을 정하든지 그렇게 이제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는 학생들이 서로 이제 조가 정해지면 조는 이제 제비뽑기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로 정해지면 학생들이 서로 글씨를 적게 되고 하는 내용들. 가운데 학생들이 이제 작품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서로 어떤 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토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협동이라는 것 자체, 융합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서로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내용인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학생들이 친해질 수 있을까? 서로 이 코로나19로 지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서로 이 어떤 즐거움, 내가 뭔가 이 보람과 어떤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평면에서 입체로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학생들이 다가오는 그 신선함, 또 신기함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친구랑 사귀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자존감이 낮고 또 내성적이에요. 자신도 늘 없고요. 저는 저와 함께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림을 못 그리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여기 그림으로 다 이렇게 풀어내는 방법을 좀 이렇게 과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와 너 우리가 만드는 세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까라고 하니까 이게 이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게 요소 하나하나들 어떤 키워드, 작은 키워드들마다 나중에 이 결합에서, 그러니까 결과에서 완성되는 작품은 정말 그 한 사람도 빼놓으면 안 되는 그런 작품으로 완성도를 높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술 교재로 학습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또 제비뽑기로 선정된 조언들, 그리고 미술책에 있는 작가명과 조 이름,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가 없으면 안 돼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게 너가 없으면 안 된다고 서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래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서로가 이제 각자 역할을 맡아서 작품 계획서에 알맞게 역할을 맡아서 작품을 활동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친해져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A 학생은 이게 역할 분담을 하게 되면요, A 학생은 이제 뭐 발표를 하게 되고요. 지금 화면처럼. 그 다음에 B 학생은요, 칠판에 글씨만 적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C 학생은요, 아이디어 스케치, 그러니까 글씨를 적는 동안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게 되고요. D 학생은 어떤 다른 친구들에게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거는 저는 고1과 고2 학생들을 지금 지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제일 중요한 건 존중과 공감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늘 박수를 칩니다. 이렇게 미술 작품이 완성되면 박수를 치고, 또 무언가 발표를 하면은 무조건 박수 치고, 그 박수를 치면 이상하게 그 뭔가 내가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학생들의 입장도 그렇고, 저도 어렸을 때 정말 내성적이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 한마디 하기 힘들었지만 누군가 박수를 쳐준다는 게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수로 한번 서로 표현해보자라는 시간을 늘 갖고 있습니다. 아래는요, 그 지금 학생들이 만든 작품은요, 미술 창작 시간에 한 건데요. 제가 이미지를 각자 다 따로 뽑아줍니다. 뭐 어떤 사람이 눈만 뽑아주기도 하고요, 또 코만 뽑아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다양한 인물들을 뽑아주는데, 한 사람은 뭐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의 눈만 그리게 되고,
B라는 학생은 어떤 사람의 코만 그리게 되고 뭐 C라는 학생은 어떤 사람의 눈, 서로 이목구비를 각자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도 각자 선택해서 각자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이목구비를 그리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서로 이제 같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눈을 그렸으면은 뭐 코를 그려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자연스럽게 이 소통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눈을 그릴 테니까 너가 이 사람의 코를 그려줘. 그럼 각자 그리다 보면요. 대신에 제가 이제 좀 제한을 둬요. 이렇게 제한을 두면 정말 안 되겠지만 화면을 좀 꽉 채우게 그려달라라고 하면요. 학생들이 이렇게 꽉 채워서 그립니다. 그럼 나중에 처음에 이 과정에서는 모르는데요. 나중에 이 결과로 완성되면요. 이목구비가 다시 이렇게 완성이 되면서 서로 웃고 놀고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이번에 처음 해본 건데 너무 이 팝업 아트에서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방법을 이렇게 인물화 그리는 데에 또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것 또한 어떤 선생님의 피드백은 늘 3번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어떤 문구를 두었는데요. 진짜 정말 학생들이 이제 제가 뭐 이 그림을 뭐 표현하자 뭐 하자 하면요.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알아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모습에서 정말 이 감동적이고 또 이렇게 놀라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작품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했던 아이디어 스케치 표현과 또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학생들이 뭐 대학교에 가서든 아니면은 뭐 어떤 그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든 사회생활에 있어서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어떤 충실하게 성실하게 활동을 하는 내용, 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교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이 서로 이제 맡은 역할에 대해서 작품 표현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서로의 그림 한번 모아보자. 근데 여기서요 제가 미션을 좀 줘요. 이게 혹시나 다친 학생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친 학생이 생기면 선생님은 피드백을 도장을 하나씩 빼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든다 그러면 피드백이 아무래도 더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요 서로 안 다치려고 막 노력을 해요. 야 우리 정말 조심하자. 아니면은 너가 정말 이렇게 위험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할게. 아니면 같이 도와서 하자. 뭐 이런 게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하게 됩니다. 선생님 저희가 정말 이거는 학생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스스로 이제 해결해 볼게요. 이제 뭐 피드백 도장도 더 안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고요. 그다음 서로의 어떤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 저는 이 협동을 통해서 존중을 받게 돼요. 선생님 저는 학교에 있는 재료 말고 좀 특별한 재료를 좀 사와도 될까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감도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각자 맡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제작한 미술 작품의 자신감도 올라가게 되고요. 작품 계획서에서 발표까지 함께 성장하게 되었죠. 그냥 성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창의성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어떤 학생들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협동을 통해서 존중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 존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그래서 조심, 우리 다치지 말자라는 내용을 늘 나왔고요. 너 이거 괜찮아? 이렇게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 지금까지 함께 발표하고 준비했던 친구에게 이 진심으로 걱정되는 말을 전해줬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함께 하나씩 만든 작품과 친구들의 어떤 이 존재 그리고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그다음 서로의 작품이 모여서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감동을 했어요 라고 이제 학생들이 말해주셨습니다. 완성까지의 과정에서는요 서로 어떤 그러니까 뭐 재료에 대한 선정뿐만 아니라 작품 계획서를 이제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이 내용만 처음에 어떤 도입 부분에서 학생들에게 흥미를 충분히 이끌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준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다른 학급들의 친구들의 어떤 그 작품들도 모으면서 하나의 대작품으로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어떤 그 이미지들은요 학생들이 완성한 작품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받으면서의 과정 작품 이제 전체적으로 다 모든 학급들을 다 모았을 때의 작품과 오른쪽인 학생들이 발표하는 어떤 그런 사진을 그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 전시 초대장이나 홍보 그리고 명함 같은 경우는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가 이제 그 연수 내용에서 배운 것을 좀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직접 포스터를 제작하게 하고 포스터를 가지고서 조별마다 이렇게 프린트를 해오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술반 앞에다가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팝업아트를 하면서 또 다른 이렇게 연계 과정에서의 어떤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미술부 동아리라고 이제 크리에이티브 동아리를 이제 개설하게 되었는데요. 학생들을 직접 크리에이티브라는 걸 가지고서 로고를 만들게 하고 로고로 티셔츠를 제작하거나 혹은 이 학교의 낙후된 공간에 이 공공미술의 특징이 낙후된 공간을 어떻게 보면 이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바꿈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낙후된 공간을 또 탐색해라. 그래서 탐색을 해오면 학생들 사진을 여러 개 많이 찍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의논을 하고 토의를 거쳐서 학생들이 이제 스케치와 어떤 이야기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직접 왼쪽에 보시면요.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어떤 기획을 통해서 학생들이 벽화까지 완성하는 그런 작품도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업사이클 디자인 과정에 대한 수업도 지도를 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버려진 어떤 재료 혹은 버려진 재료가 말고 너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버려질 것 같은 꼭 버릴 어떤 내용들이나 재료가 있으면 그걸 갖고 와봐라. 갖고 와서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밥 먹다가 혹은 과자를 먹다가 이렇게 봉지를 찢는데 거기서 물고기 비늘이 갑자기 떠오르고 혹은 악어의 어떤 이빨이 떠오르고 어떤 이런 모습들을 자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창의롭게 생각하고 창의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길러주기 위해서 어떤 그 아상몰라주라는 어떤 그 내용을 저는 이제 선택을 해서 학생들에게 표현으로 이렇게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도 물론 뭐 학생들이 탐색을 통해서 전시를 기획해가지고 전시를 하는 그런 사진까지 이렇게 두었습니다. 이제 곧 이제 학생들의 미술 작품 전시가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을 모두 모으면은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제 조별마다 나와서 얘기를 하게요. 그러면 저기 내 작품도 있다. 힘들지만 굉장히 뿌듯하다. 와, 저 작품 정말 멋있다. 하면서 서로의 어떤 미술 작품을 공감하고 존중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수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모아서 보니까 우리 작품 진짜 훌륭한데?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팝업아트에서의 어떤 교육 방법을 활용해서 어떤 아상블라주 내용도 확인했는데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서 학생들이 직접 가지고 온 어떤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서 표현한 입체 작품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저는 어떤 학생들에게 좀 산뜻하고 밝은 내용의 느낌, 긍정적인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 어떤 이제 선만 기준으로 두었습니다. 표현 주제를. 뭐 다른 얘기도 안 하고요. 이제 과일과 꽃만을 활용해서 요 안에다가 이제 활용을 해보자. 이거를 이제 보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면 이게 작은 어떤 직사각형이 위로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초콜릿인데 이걸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공간의 표현이 시작된다라는 말만 하고 나서 했더니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과일과 어떤 꽃을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재료를 활용해서 표현합니다. 이때는 오일 파스텔을 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일 파스텔, 뭐 매직펜, 뭐 다양한 어떤 그 회화 도구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표현하는 모습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지금 학생들에게 저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 제가 사진을 촬영한 건데요. 이것도 학생이 직접 이렇게 미술 부장이 직접 촬영해준 사진입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서로 뭔가 협동하고 서로 공감하고 전시 기획에서의 어떤 그 존중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그 협동하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나아가서 우리가 뭐 다시 한번 뭉쳤을 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계획서를 작성하고 어떤 이런 과정들 그것도 하나의 정말 중요한 어떤 그 교육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이 팝업아트 지도를 이렇게 하였고요. 저는 지금 한국미술교육회 전 VR 미술관에서 전시 작품과 학생들의 미술 작품을 함께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성자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선생님들 채팅창으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과 패들렛에 질문해 주시면 수업 이거 사례 발표가 끝난 이후에도 선생님들이 보시고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성석 선생님, 협동이랑 그 학생들의 즐거운 미술 시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신 게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이 즐겁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선생님 의도와는 다르게 그래도 흥미가 없거나 아니면 뭐 잠을 잔다거나
하는 학생은 없었나요? 정말 진짜 이건 저 뭐 거짓말 할 이유도 없고요. 정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오, 저는 이번에 굉장히 정말 만족 이상의 수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저희 양일고등학교 학생이라서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정말 자는 학생이 없었어요. 예. 어, 네. 선생님의 역량이 대단하신 것 아, 같습니다. 그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팝업 아트 작품에서 주제는 선생님이 제안을 두는 건가요? 표현할 수 저는 있는 주제는? 예, 표현 주제는요, 그 미술책에 있는 작품들을 패러디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창작을 진행해봐라 라는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네. 아, 작품의 크기는 정해주는 네. 건가요? 크기는 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어, 크기를 정한 거네요. 우드락을요. 이제 가로가 60cm고 이제 세로가 90cm의 우드락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드락 안에서 해결하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절지는 그래도 종이를 너무 낭비하면 안 되니까 딱 3장으로 제한을 둡니다. 예. 음, 그 작품을 완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거의 한 8에서 9차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보기보다 되게 빨리 하더라고요. 예, 빨리 확인을 하고 또 이게 잠재된 어떤 그 창의력과 발상 능력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수업이 되었습니다. 네, 음, 그리고 그 마지막에 포스터를 제작하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포스터 제작은요, 이 CANVA, 그러니까 구글에서 캔바라는 어떤 검색어를 하시면요, 이제 포스터와 초대장, 뭐 명함, 배너 이런 제작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 장치를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에서 꼭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이제 포스터 제작하는 방법을 제가 직접 알려줘요. 그래서 직접 다 한 번씩 해보면서 학생들의 과정을 알려주고, 이걸 저는 이제 리로스클이라는 어떤 그 내용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그런 업로드를 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요, 오늘 뭐 그 학생들에게 바로 하라 그러면 학생들도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이게 아무리 뭐 이렇게 그걸 배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바로 하기엔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충분히 해 보다가 오늘 저녁 12시까지만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수업을 마칩니다. 네. 아, 그러면 그 네. 포스터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신 거네요? 네, 포스터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합니다. 네. 음, 지금 채팅창에 선생님들이 수업이 너무 재밌어 보인다고 네, 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의 발상력을 믿고 꾸준히 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라고 말씀해 네,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업을 하시면서 힘들거나 조금 어려웠던 점이 있으시면 추가로 조금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 학교에서 협력 강사 선생님이 같이 함께 수업을 참여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 혼자 하려고 그러면 뭐 학생들이 뭐 글루건 사용할 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누가 진짜 정말 다치지 말라 했는데 정말 그 또 다 안 다치겠습니까? 이렇게 뭐 또 뭐 서로 실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혹시나 다치면 어떨까라는 늘 어떤 걱정에서 어떤 안전이 저는 항상 늘 첫 번째로 생각하지만 다치면 어떨까라는 어떤 그게 항상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이 늘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치면 안 된다라는 어떤 내용. 그래서 항상 계속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데 그래도 이제 돌아다닐 수만은 없으니까 학생들이 또 노래를 틀어주잖아요. 그러면 오늘 뭐 날씨가 좋은데 어떤 노래 들을까 친구들아 이러면은 선생님 저는요 팝송 듣고 싶어요. 그럼 팝송 듣고 또 이제 벚꽃이 이제 만개할 때에는 또 벚꽃과 관련된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저는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늘 안전에 항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노래 들으면서 어떤 그게 항상 이렇게 수업을 즐길 수 있는 방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 네. 우리 선생님, 너무 인상 깊게 잘 들었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미소를 잃지 않고 이렇게 행복한 미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 지도하시는 지도력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번에 또 좋은 수업을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선생님이 그 수업 브랜드명을 팝업아트라고 이렇게 명명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원래는
처음에 팝업 북 아트라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세계 전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 이제 팝업 아트 전시, 세계 팝업 아트 전시전을 보면서 이거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꼭 알려야겠다. 이거는 정말 뭐 전시가 있다 해서 보라는 어떤 내용뿐만이 아니라 직접 한번 하게 해보자. 그래서 존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또 어떤 서로 어떤 뉴스나 언론 뭐 이런 데를 접하면은 서로 어떤 그 개인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우리 학생들이 정말 사회에 나가면 정말 이 공동체, 협동, 존중이라는 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그 상황을 고민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지도 연구를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팝업이라는 어떤 그 개념이 이 팝아트라는 개념을 많이 들어봤어도 뭔가 그 이상의 어떤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 평면이 입체가 되는 개념에서의 업에 대한 개념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의 즐거움과 어떤 흥미 그리고 창의력을 뭐든지 업시킬 수 있는 수업 주제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팝업이라는 어떤 그 내용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아유, 설명 감사드립니다. 설명 들으니까 더 이해가 잘 되네. 그래, 처음에 네, 감사합니다. 팝업 아트라고 해서 이게 무슨 팝업 북을 만드시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선생님이 그 수업 의도를 설명을 들으니까 이 팝업 아트라고 왜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오늘 좋은 수업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